안녕하십니까. 강구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질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건요. 자,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공법 관련된 문제가 21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가 뭐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의 경향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 수립 기준 국장이 정하잖아요. 자, 그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 이런 문제는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시 일단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면 세모하고 패스입니다. 우리가 풀 때는. 왜냐하면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자, 여기 와서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봐보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은 세모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남아서 푼다 한번 생각해보죠. 그럴 때 이 문제 풀 때 보시면 자, 공간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편의시설 고루 갖추도록 할 것.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돼 있고, 수도권 안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대지대에서는 그 시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것. 지금 토지 이용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죠. 도시의 개발, 기반 설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것. 구체화시키는 거니까.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 전략을 제시했죠. 미래상을 제시했는데 어디의 미래상이에요? 광역계획권의 미래상.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잘 모르겠는데 5번에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제시한답니다. 이거 누굴까요? 이건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이제 도도한 문제 그러죠. 보도 듣도 못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도한 문제는 잘 보시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보면서 지금처럼 3분, 4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과감하게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와서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이겠죠. 이 문제를 풀다가 다른 문제, 쉬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 문제의 경우는 난이도가 상급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급 공공시설 기송 문제인데, 자, 이제 저하고 수업을 했던 분들은 이 문제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답 고르는 요령부터 가르치고 이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개발의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무상, 행정청이면 무상입니다. 자, 이거 새것, 기부채납, 헌것, 무상기소,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 자,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문제 답이 있다는 거죠. 자, 행정청이 아닌 것은 새 것은 기부채납, 무상기소. 행정청이 아닌 경우, 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헌거죠. 헌것은요, 설치, 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 양도. 우리 표현은 뭐라 했죠? 실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내가 헌것 가질 때는 실비만큼, 설치 비용만큼
무상 하여 공공설 기송 문제 나오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헝겊갈 때는 전부 무상이 아니라 설치 비용 상당 보면서 무상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거 이게 요령입니다. 잠깐 이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아파트를 만들려고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구도서관이 있어요. 12억짜리.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 신도서관을 만들어서 신도서관 10억 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기부 체납을 하는 거죠. 그때 요 구도서관과 도서관과 신도서관의 권리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무엇은 새 것은 뭐요? 새 것은 전부 다 관리청에 무상 기소 기부 체납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헝거 사업 시행자 행정청일 때는 구도서관 신도서관에서 10억짜리 기부 체납하고 12억짜리 가져도 시행자가 행정처니까 그 주머니 국부 유출이 없죠. 그래서 무상 기소. 그런데 4번에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가 우리한테 10억짜리 도서관을 받고 12억짜리 도서관을 무상으로 줄 리는 없다는 거죠. 12억짜리 준 다음에 2억을 환수해 가는 거죠. 10억만 무상이 되는 거죠. 설치 비용 상당 보면서 실비만큼 10억만 무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수는 공공시설 기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에 의견 청취. 개발에 허가를 줄 때 공공시설의 기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시설 관리청에 의견 청취. 또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있으면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하여 틀린 것은 몇 번? 4번. 다 맞는 문장이었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헝겊갈 때는 실비, 설치 비용만큼 무상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 수용할 수 있는 거 하수도 가스, 하수도 가스, 하수도관 가스관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수용하여야 한다죠. 또 수용 의무에 위반되면 수용 안 하면 처벌기준은요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2학년 2반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 4번 문제도 틀려라 하는 문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자 틀려라라고 낸 문제예요. 보통 감정평가사에서 공포관련 문제가 21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4개, 5개는 틀려라고 냅니다. 근데 17개는요. 17개, 18개는 그냥 아주 쉬운 문제, 주는 문제란 거죠. 이 정도.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40문제가 나오는데 8개에서 10개는 그냥 틀려라라고 내요. 전혀 보도도 못한 문제. 대신 30개는요. 주는 문제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맞추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맞추는 건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4번 문제를 틀렸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4번 관련돼서는 이것만 배웠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했거나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딱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객관식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찍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때 자 우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하는 경우 그런데 찍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 아닐까요? 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해요. 기억번은 이미 다른 법률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심의 거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최소한 답에 기억은 들어가겠더라.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받을 필요가 없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자, 이것들 다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답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행위, 또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5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수 지역이 아닌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노, 관, 농, 자죠. 아닌 것은 그런데 자 성장을 관리하였다.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주어져 있어야 되나요?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걸로 못돼요? 예상되고 있네요. 기반설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에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요거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니까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용의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 이렇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 중에서 녹관농자라고 뒤에 수식어가 붙어야 문제가 확실한 문제가 된 거죠. 뭐요? 이렇게 녹지지역, 이렇게 무슨 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농림지역,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붙는 게 좀 더 확실한 문제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이번에 개발 밀도 관리계획 구역은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성장 관리계획 구역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문제예요. 수식어가 녹관농자가 나와야 돼요. 이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 관리계획 구역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용적률 배열 문제를 물었는데요. 이거죠. 자, 1종, 2종, 전용이죠. 1, 2, 3, 일반이죠. 100, 150, 200, 250, 300이죠. 그때 전용 주거지역은 50에서 100, 50에서 150이고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00이죠. 이렇게 하은이 100에서 기역이 100, 자 기역이 100이죠. 200, 250, 300, 3종이니까 300. 자 하한까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용적률 하한이 개정돼서 이걸 물었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용적률 하한 일반 주거지역 100 100 공업지역 하한입니다. 하한 상업 말고 하한 150 상업지역 200 준주거 상업지역 옆에 있으니까 얘도 200 나머지 모르면 하한은 다 얼마? 50 이렇게 하한이 통일됐습니다. 나머지 모르면 얼마야? 50. 전용 주거도 50이죠. 일반 주거죠. 100. 공업지역 150. 상업 200. 준주거도 200. 나머지 모르면 50. 그러면 100, 150, 200, 250, 300. 이건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용적률 가로넣기 문제가 기출됐습니다. 7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미지정됐으면 건폐율 최단도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하죠. 그래서 건폐율 몇 프로 이하? 20% 이하. 최대 20%죠. 용적률은요? 50에서 80%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예, 미지정, 미세분지역이죠. 도시가 미세분됐다. 보전 녹지지역. 관리가 미세분됐다. 보전 관리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1번이네요. 도시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용도 지역지구 지정, 지구단위 계획 지정, 입주기재체 소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전부 다 관리계획 내용이 맞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자, 지금까지 한 두 문제 정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었죠? 1번하고 4번 문제. 그 외의 문제들을 봐봐요. 문제 수준이. 그냥 주는 문제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9번 봐볼게요. 자, 9번은 이행보증금 예치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A 군수가 민간 건설업자 B에게 개발에 허가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방지의 이행 보증으로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이행 보증 등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군수가 민간사업자 B에게 개발에 허가해 주는데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 때문에 통행로 주변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 이행 보증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총 공사비의 몇 프로 범위에서 예치하죠? 20% 이상이 아니고 이내. B가 준공 검사를 받으면 A 군수는 즉시 보증금을 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죠. 예, 이행 보증금 반환. 3번 A 군수는 이행 보증금을 행정대지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있다죠. 그래서 답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명확히 끝났으면 중검사 받으면 즉시 반환이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밑에 푸는 거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지금 수업 많이 가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즉시 반환 끝. 그죠? 3번 X, 4번. 보증금 열차할 때 공사비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급이 포함돼야 되죠? 산을 개발할 때는 복급비가 포함돼야 되고. 4번. 국가라면 보증금 예치 안 하죠? 네, 이렇게. 이미 2번에서 답이 끝났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뭐 사례 나왔지만 별것 아닌 문제죠? 자, 10번. 효력을 잃는다. 실효. 도시공개 시설 결정 있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20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됐죠? 20년 동안 사업 안 되면 20년 날 다음 날 실효. 지목은 불문. 요놈과 구별될 게 매수 청구죠. 네? 매수 청구는 지목이 뭐야 되죠? 머리만 지목대 하나죠. 그러면 10년 미지평이고 지목대 하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현상으로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찾으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둘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2번. 시도의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한 경우 미리 공청을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할 때는 주전자 들고 왔죠? 14일 전부터 1회 이상.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 측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관계행정입니다. 중앙 아닙니다. 법률 규정이 이렇게 됐어요.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문제 이런 거 중앙이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협의하고 심의하네요.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면 수립이 아니고 승인하는 경우고, 중앙을 만나려면 여기 문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야겠네요. 답이 4번이죠. 협심 언제? 승인하기 전에. 자, 5번에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광역도시계획 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 승인받으면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서류 제출하는 거 맞느냐. 정답이 몇 번? 4번. 자, 요건 기억하시죠? 협의 심의는 언제? 승인. 승인하기 전에 협심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대학 물은 거죠. 학교. 고등교육법의 학교. 이게 대학이죠. 학교가 대상인데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 즉 대학은 제외. 이런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뭐라고요? 대학입니다. 고등교육법 학교가 뭐라고요? 대학. 그러니까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교는 설치 대상인데 이건 맞는데요. 이게 틀렸어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누구죠? 대학. 포함 제외.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번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됐나요? 학교, 공공문화체육시설 됐는데 자 방송통신시설은요 유통, 공급시설이죠. 대표적인 게 뭐 공동구가 있나요?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이렇게 되는 거. 하여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13문제 나왔고요. 이제 건축법이 나오는데요. 가로 이렇게 나왔죠? 지하층 반지하 얼마? 2분의 1. 고층 3고 몇 층? 30층. 거나 찾았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 마당계층? 4m, 3, 4,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 됐나요? 예. 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우리 감정평가서는 계속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시험제를 내고 있네요. 허가권자는 초,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몇 메타 이상이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16층,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도대체 안전영향평가는 뭐냐? 건축물의 구조나 지반이나 풍환경 등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 안전영향평가는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안전영향평가한다는 거. 3번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고. 자, 그러면 1번도 4번까지 다 맞았죠? 5번이 틀렸는데,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자, 다른 법률에서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서 받았어요? 그럼 안전영향평가 모든 항목이 아니라 이 다른 법률에서 평가한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걸로 보죠. 타법에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그 평가받은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걸로 본다 하여 5번이 틀린 문장. 아셨죠? 좀 15번도 상급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16번 문제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입니다.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에게 뭘 받는가요?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위숙 0, 1, 1 그랬죠? 자수하면 3000주인데요. 위숙이가 011로 자수해야 돼요. 폰트를 대 011. 일반 음설만 해당하죠? 답은 3번. 위숙 011 이것만 암기하시고 그냥 푸는 문제예요. 자, 17번 공개공지 문제입니다. 공개공지 공터죠.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시설 등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지칭하고 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일준위, 상준위 설치하고 필로티 구조도 가능하고요.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제로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조경 면제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숙박설로서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가 5,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공개공지 설치합니다.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빨리빨리 싣고 나가라고. 자, 그럼 이거 다 맞는 문장이니까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18번 문제를 잘 파악하세요.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 그러니까 전부 다 내용이 뭘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허가사항. 건물의 건축 허가 받죠? 그 건물의 건축은 자 우리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을 포함하고 용도 변경까지 허가 받죠? 여기에 대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해라 그랬죠? 대선은 없다는 거. 그럼 여기 뭐요? 허가대상 그 구체적 내용 정확하게 맞았네요? 답이 1번이네. 게임 끝. 2번은 공작물 설치인데 농림소매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종면배행장, 탈곡장 이건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 여기는 허가 받는 거. 허가 받는 내용의 구체적 내용 틀렸잖아요. 토속 채취 허가 받는 거죠? 개발에 제한을 주지 않고 경관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는 거죠? 허가 받는 거 내용 물었으니까. 물건을 쌓으면 허가 받죠? 전체로 결정되는지 물건 쓰면 허가 안 받죠? 안 되는 거고. 둘 다 허가 차지라는 거예요. 허가와 그 구체적 내용.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 받아야 되죠? 관상용 중목 이임식재는 안 받죠? 경작지시면 받죠? 여기는 관상용 중목 이임식재 물었으니까 허가 받는 내용과 그 구체적 내용이니까 답은 1번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허가 받는 내용과 뒤에 허가 받지 아니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둘 다 허가 받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괜찮죠? 문제 아주 산뜻한 문제가 18번 문제. 지금 우리 시험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죠. 이게 16번, 18번 문제입니다. 16번은 가로 넣기 유형 맞습니다. 근데 그 가로 안에 들어갈 게 아닌 것은 좀 특이한 유형이었습니다. 됐나요? 예. 자,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장 군수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나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LH공사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공공 주도 사업으로 전환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조합이 못하니까 누가?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 이게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 공공재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2년 내 사업시행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전환인데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죠. 재건축은 안전진단 소요기간 때문에 그냥 2년이 금방 초과하기 때문에 재건축 제외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심하시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조합이 3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하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 그럼 당연히 자치장이 하는 거고 5번은 국공유지죠. 국공유지면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나요? 이런 거 대칭돼서 국공유지 왜일 때는요 면적의 2분의 1로 고정됐죠. 2분의 1 소유자의 좀 더 가중돼요. 3분의 2 이상이 요청 국공유지와 국공유지 그러면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시장군수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2번이죠.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2년 내 그때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관리 처분계에 포함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리 처분계획이면 분양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입자 머니,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에 세입자 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자, 1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됐죠? 이건 뭐죠? 새집 추산액이잖아요. 2번은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나옵니다. 새집 추산액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나오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이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포함돼야 되죠.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 분담금이 나와야 되고, 그죠?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면허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액.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 기반설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 기반설 명세. 자, 이런 게 관리청구의 내용입니다. 자, 관리청구의 내용에는 분양 대상자의 새집 추산액, 두 번째 정비사업 추산액인데 재건축 부담금 포함, 세 번째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네 번째 세입자 머니, 다섯 번째 자, 정비기반설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설 명세, 이런 게 포함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게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은 세입자도 돈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은 이건 사업시행계획 내용입니다. 다음 중 관리청구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사업시행계획 내용입니다. 나오면은 이렇게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이 나올 거다. 이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니까. 이건 세입자 손실보상액 돈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21번 문제는 뭐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정비 기본계획에 모두 포함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설, 주민문화시설, 자, 밀도계획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환경계획, 자, 주거지 관리계획에서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란 거죠. 우리가 21문제의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를 봤는데요. 40문제 중 21문제가 공법 관련 문제입니다. 그때 요 21문제 중에서 자, 3개 정도는 보도, 듣도 못한 문제죠. 도도 문제고요. 2문제는 상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6개는요. 그냥 주는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75% 정도는 주는 문제란 거예요. 요걸 놓치지 않고 풀면 된 거죠. 그럼 우리 공법 시험 경향으로 보시면 40문제를 논점으로 보면 8개에서 10개는 보도도 못한 문제란 거죠. 대신 30개는요, 요 30개는 주는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빨리빨리 패스하고 요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실력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합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버릴 거 버리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만 맞춰낸다 생각하면, 자, 이런 문제들만 다 맞춘다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 말고 누가 합격했습니까? 그런 자신감 가지고, 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겠죠.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꼭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